안녕하세요. 법 읽어주는 공정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도시개발법 첫 시간입니다. 도시개발법은 부동산 공법 시험에서 매년 6문제가 출제되는 과목입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법의 법률 구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법은 제1장 총칙, 2장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3장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4장 비용의 부담, 5장 보칙, 6장 벌칙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다른 법률에 비해서 내용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린 대로 6문제가 출제되고 있고 비중은 2장, 3장, 특히 3장에서 많은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2장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의 내용으로서 구역의 지정과 그리고 그 구역 안에서 수립되는 개발계획, 그리고 그 구역의 지정 해제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고 3장에서는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 개발계획에 따른 실시계획, 그리고 사업 시행 절차 등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제1장 총칙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1장 총칙. 모든 법령과 마찬가지로 도시개발법도 제1조는 목적입니다. 이 법은 도시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번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구역이란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3조와 제9조에 따라 지정, 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호 도시개발 사업이란 이로에 따른 도시개발 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하고 있고요. 2항에서는 국토계획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이 법으로 특별히 정하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이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제3조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입니다. 1항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즉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에 대한 설명이고요. 자, 1호와 2호가 있습니다. 1호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도지사. 이 법 안에서는 이분들을 시도지사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2호 지방자치법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 이하 이 법에서 대도시 시장이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즉 시도지사와 대도시 시장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가 되는 거예요. 1항에 따라서. 그리고 2항에 보면 도시개발 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이 법에서 시도라고 합니다. 시도 또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자, 이 조 안에서 또 8조에서 대도시라고 일컫고 있고요. 이 둘 이상의 시도와 그리고 대도시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는 관계 시도지사나 또는 대도시시장이 협의하여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자를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3항입니다. 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이 되면 1항과 2항 시도지사죠. 시도지사와 대도시장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느 경우냐 하면 1호 국가 나왔습니다. 국가가 도시개발 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2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를 제외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3호 공공기관의 장 또는 정부 출연기관의 장. 이 두 시행자는 뒤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공공기관의 장이나 정부 출연기관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국가기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한하는 경우. 자, 어떤 기관들이 있는지 볼게요. 자, 먼저 공공기관은 토지주택공사,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관광공사, 철도공사, 그리고 매입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매입 공공기관은 혁신도시 사업으로 인해서 공공기관들이 이전을 하고 그 공공기관들의 종전부지를 매입한 공공기관들이 되겠고요. 다음 정부 출연기관으로서 한국철도시설공단, 그리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자, 이런 공공기관과 정부 출연기관들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국가기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구역의 지정을 제한할 때 장관이 지정할 수 있고요. 또 4호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아까 2항에서 시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이 협의해서 결정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둘 이상의 시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개발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협의해서 지정할 자를 정한다고 했는데, 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도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고요. 5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천재지변 등이 있습니다. 3항까지 알아봤고요. 자, 4항 대도시 시장을 제외한 시장, 그리고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시행령을 보면 시장, 군수, 구청장이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시도지사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려면 자, 해당 시군구의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친 후에 관련 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을 하고요.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이미 결정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서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네요. 자, 5항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대상 지역, 규모,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행령 제2조를 보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대상 지역과 그 규모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자, 보면 1항 법 제3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 지역 및 규모는 다음과 같다. 도시개발구역을 아무 곳이나 지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지정할 수 있는 대상 지역과 그 최소 규모가 정해져 있거든요. 먼저 도시지역을 보면 자, 도시지역은 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주거와 상업지역은 이 상업지역에는 최소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 공업지역에서는 최소 3만 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 그리고 자연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은 1만 제곱미터 이상인데 생산녹지지역 같은 경우는 생산녹지지역이 이 지정하고자 하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면적의 30%를 넘어가면 안 된다고 합니다. 자, 2호 그러면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최소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 지정하여야 하고요. 다만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공동주택 중에서 아파트와 연립주택의 건설 계획이 포함되는 경우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도 할 수 있대요. 자, 어떤 경우냐 하면 먼저 감옥입니다. 도시개발구역에 초등학교 용지를 확보하여, 자, 도시개발구역 안에 초등학교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거예요. 초등학교 용지를 확보하여 관할 교육청과 협의한 경우, 이 경우고요. 이 경우에는 자, 통학이 가능한 거리에 수용할 수 있는 초등학교가 있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즉 도시개발구역 안에 초등학교 부지를 계획하거나 바로 인근에
통학이 가능한 거리에 이 구역 지정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학생들이 수용될 수 있는 초등학교에 있는 경우에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고, 또 추가적으로 자, 도로. 자, 이 도시개발 구역이 도로와 연결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4차로 이상의 도로를 설치하는 경우, 이 두 가지 경우를 모두 갖춘 경우, 그 전에 아파트와 연립주택이 포함되어 있고, 다 그리고 조건들이에요. 아파트 연립주택이 포함되어 있는 건설 계획과 초등학교 용지 확보하고 도로와 접했을 때는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2항.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및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자, 광역도시계획 및 또는 도시군 기본계획에 의하여 개발이 가능한 지역에서만 자, 상위 계획상에서 개발이 가능한 지역으로 되어 있는 곳만 지정하여야 하고요. 다만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아니한 지역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자, 방금 살펴봤던 자연녹지, 생산녹지 및 도시지역 외 중에서 자, 녹지지역에서는 자연녹지만, 그리고 도시지역 외에서는 계획관리 지역에서만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3항.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자, 지정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 1항 및 2항에 따른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즉, 지정 대상 지역과 규모에 대해 살펴봤는데, 먼저 취락지구 또는 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되었거나,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되었거나, 그리고 장관이 국가균형 발전을 위하여 관계주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지역. 이 지역들은 지정 대상 지역이나 규모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5항. 같은 목적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발하거나 이미 개발한 지역과 붙어있는 지역을 개발하는 경우에는 자, 0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 내용이 자, 동일시행자입니다. 동일시행자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부분적으로 개발하거나 이미 개발된 지역과 붙어서 개발할 경우에는 동일시행자가 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굉장히 어렵게 설명이 되어 있었는데요. 이것들을 조금 풀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 크게 도시지역과 도시지역 외로 나눠져요. 그래서 도시지역에서는 최소 규모가 1만과 3만, 도시지역 외에서는 10만, 20만, 30만인데 먼저 도시지역부터 살펴보면 자,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그리고 녹지지역 중에서 자연과 생산녹지는 1만 제곱미터 이상, 그리고 공업지역은 3만 제곱미터 이상이고요. 자, 도시지역 외에서는 기본적으로 30만 제곱미터 이상이지만, 자,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이 포함되어 있고, 초등학교, 용지가 확보되어 있고, 도로와 접한 경우에는 10만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기본적인 사항인데, 만약에 걸쳐있다. 2개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있다. 그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그리고 이 녹지지역은 100%, 걸치는 100%, 그리고 공업지역은 제가 작게 만든 이유는 해당 공업지역에 걸치는 면적의 3분의 1만 적용을 하거든요. 자, 걸치는 경우에 그 안에 주거지역과 녹지지역이 있을 수 있고,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이 3천, 상업지역이 4천이다. 얘네는 없다. 그러면 3천 더하기 4천의 면적이 1만 미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 면적이거든요. 최소한 이것이 뭐 6, 5라든지 그럼 11, 그러면 11,000이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 지정한다든지. 그래서 면적을 다 더해주는데 공호적의 면적은 3분의 1만 인정해준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자 걸치는 경우도 도시지역에는 기본이 30만이지만 자 이런 경우에는 자 20만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지역 외에서는 자 아까 살펴봤던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지역에서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자 표까지 알아봤고요. 자 3조의입니다. 도시개발구역의 분할 및 결합. 제3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자. 자, 지정권자는 도시개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도시경관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 도시개발구역을 둘 이상의 사업지구로 분할. 자, 구역을 쪼갠다는 거예요. 주기를 쪼개는 거예요. 분할하거나 서로 떨어진 이 지역과 이 지역이 있는데 이 떨어진 지역을 결합한다는 것은 이걸 뭐 연결한다 이런 뜻만이 아니고 그냥 이 지역이 A 지역이고 이 지역이 B 지역이면 이 A와 B 지역 모두 이 하나의 도시개발 구역인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땡땡 도시개발 구역이다 하면 뭐 예를 들어서 면적이 나오겠죠. 면적이 나오면 A의 면적이 2만, B의 면적이 3만이면 이 전체 면적 5만이 되는 거예요. 뭐 여기 안에서 2와 3을 써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떨어져 있어도 지정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고 하나를 분할할 수도 있다는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항에 따라 도시개발 구역을 분할 또는 결합하여 지정하는 요건과 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데요. 시행령 제5조의 2 도시개발구역의 분할 및 결합 1항 도시개발구역을 둘 이상의 사업지구로 분할할 수 있는 경우 자 분할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분할 후에 각 사업 시행지구 면적이 각각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만 분할할 수 있고요. 2항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지역을 결합하여 지정하는 경우 결합개발이라고 하죠. 이 경우는 자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다음과 권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이 도시개발구역에 하나 이상 포함된 경우로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도시경관 문화재, 군사시설 및 항공시설 등을 관리하거나 보호하기 위하여 토지이용이 제한되는 지역이라든지 자 방화지구, 방제지구,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특별재난지역 그리고 순환개발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지역 등 이런 지역들이 최소 1만 제곱미터 이상 하나 포함이 되어 있어야 결합개발을 할 수 있고요. 다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따른 특별조치법에 따른 정비사업구역에 포함된 지역 같은 경우는 1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도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4조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자, 지정하기 위해서는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의 계획, 즉 개발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지정하기 위해서는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되는데 다만 제2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공모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는 구역 지정을 먼저 하고 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시행령 제6조에서 자연녹지지역 그리고 앞에서 말씀 생산녹지지역 즉 도시개발구역 내에 30% 미만인 경우죠. 그리고 도시지역 외지역 등등에서는 구역 지정 이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요. 자, 2항
지정권자는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개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발계획안을 공모하여서 선정된 안을 개발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정된 개발계획안의 응모자가 11조 1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자, 즉 11조는 시행자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시행자의 내용이 쭉 나오는데 그 시행자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응모자를 우선하여 시행자로 지정을 해버리네요. 공모에서 선정된 경우에 공모의 최소 응모기간은 90일 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3항 지정권자는 직접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 그리고 시장군수구청장 그리고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요청을 받아서 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고요. 꼭 시행자만이 요청하는 게 아니고 직접 할 수도 있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장군수구청장 요청에 따라서 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지정권자는 환지 방식이 나오네요.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의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이 되는 토지 소유자와 면적 3분의 2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고요.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도 또한 같습니다. 다만 경미한 사항의 경우는 제외가 되네요. 5항 지정권자는 도시개발 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을 할 때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가 제11조 제1항 1호 즉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면 환지개발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6항 지정권자가 도시개발 사업의 전부의 전부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가 제11조 제1항 제6호의 조합인 경우에는 조합이 성립된 후 총회에서 면적 3분의 2, 총수의 1 이상으로 찬성으로 수립 또는 변경을 의결한 개발계획을 지정권자에게 제출했대요. 조합 총회에서 이런 동의를 받아서 의결을 받아서 개발계획을 지정권자에 제출하면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동의자의 수 산정 방법이라든지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도시개발 구역 내에서 동의자의 수를 산정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뒤에서도 계속 나오거든요. 먼저 살펴보면 첫 번째 토지 면적 산정할 때는 전체 토지 면적을 산정할 때는 당연히 국공유지를 포함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 그 토지 소유권을 여러 명이 공유하고 있어요. 공유 토지인 경우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은 대표만 한 개 토지에 대해서는 공유하고 있을 때는 한 명만 토지 소유자로 인정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3호 공람공고를 계획에 대한 공람공고라든지 이런 공람공고가 있은 후에 구분 소유권을 분할하여서 토지 소유자가 늘어났대요. 이런 경우에는 그 공람공고를 이전에 토지 소유자의 수를 기준으로 하고 증가된 토지 소유자의 수는 추가로 계산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정이 제한되기 전 또는 개발계획 변경 요청받기 전에 동의를 철회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는 그 사람은 동의자 수에서 제외를 하고 있네요. 5항 국공유지를 제외하고도 전체 사유토지의 면적 및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동의 요건 이상으로 동의를 받았는데 추후에 보니까 그 동의 요건에 미달되어 있을 때는 국공유지관리청에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의 요건까지 알아봤고요. 그러면 구역을 지정할 때 수립하는 개발계획의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제13호부터 제16호까지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즉 1호부터 12호까지는 지정할 때 개발계획의 내용에 포함해서 담아야 하고요. 명칭, 위치, 면적, 시행기간, 분할 결합이 있으면 그 예산사항, 그리고 시행자에 관한 사항, 시행 방식, 수용 방식이냐 아니면 환지 방식이냐, 그리고 인구 계획, 토지 이용 계획, 만약에 원형지가 있다면 원형지로 공급될 대상 토지, 교통이나 환경에 대한 내용 등, 그리고 마지막 재원 조달 계획까지 있고요. 그리고 13호부터 16호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에 포함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13호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 계획. 14호 수용 또는 사용이 되는 대상이 되는 토지 건축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그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광업권, 어권,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 결국 그 토지에 대한 세부 목록이에요. 이 도시개발 구역 안에 포함되는 토지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토지에 속한 소유권 외의 권리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토지 세부 목록. 그리고 15호 임대주택 건설 계획 등 세입자의 주거안정 생활대책. 16호 제21조 2에 따른 순환개발 등 단계적 사업 추진이 필요한 경우 사업 추진의 계획 등에 관한 사항. 이런 4가지 사항들은 도시개발구역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2항 국토계획법에 따른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당연히 그 개발계획의 내용은 상위계획인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기본계획에 부합하여야 되겠죠. 3항 제4조 1항 단서에 따라 법 제4조 1항 단서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에 지정목적, 시행방식 및 인구 수용 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도시개발 개발계획의 내용은 지정목적, 시행방식, 인구 수용 계획 등 쭉 아까 살펴봤잖아. 1호부터 16호까지의 내용이 있는데요. 만약에 도시개발구역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 수립하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최소 지정목적과 시행방식, 인구 수용 계획, 시행자에 관한 사항, 토지이용 계획 등은 넣어서 구역 지정을 받아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항 330만 제곱미터 이상인 도시개발구역에 관한 개발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해당 구역에서 주거, 생산, 교육, 유통, 위락 등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좋은 내용이 담겨져 있죠. 6조 기초조사입니다.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나 시행자가 되려는 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그 구역의 지정을 요청 또는 제한하려고 할 때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될 구역의 토지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거나 측량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인데요. 지역의 인구 변동 상황 추이라든지 그 구역 안의 인구, 토지 이용 지작물, 각종 개발 사업 현황, 교통 현황, 그리고 재해에 관한 사항, 그리고 상위 계획 등에 대해서 조사를 할 수 있고요. 측량도 할 수 있고요. 만약에 다른 법령에 근거하여서 이미 조사 측량한 자료가 있다면 그 자료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2항 제1항에 따라서 조사나 측량을 하려는 자는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요.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서 자료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7조 주민들의 의견 청취. 제3조에 따라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자 하거나 대도시 시장이 아닌 시장군수구청장이 요청할 수 있죠.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공람이나 공청회를 통하여서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 그때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이 되면 이를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시행령에서 주민 등의 의견 청취의 제외사항이 있네요. 그러면 이제 이미 수립되어 있는 도시개발구역에서 만약에 이제 변경하는 경우에 이러한 사항들은 경미한 사항으로서 주민 의견 청취를 하지 않아도 된다. 원래는 변경할 때도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지만 다음에 해당되는 내용은 경미하기 때문에 주민 의견 청취를 생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역에 편입되는 면적과 제외되는 면적이 있대요. 구역의 면적이 바뀔 때가 있다면 그 변경되는 면적이 종전 도시개발구역 면적의 100분의 5 이상이거나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해당이 되는 경우는 경미한 사항이 아닌 거예요. 이 사항들은 중요사항인 거죠. 경미한 사항이 아닌 중요사항으로서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 사항이 되겠죠. 반대로 말하면. 그리고 사업 시행 방식을 변경하는 경우도 경미한 사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주민 의견 청취 알아봤고요. 1항에 따른 공람의 대상 및 공청회 개최 대상 및 주민의 의견 청취 방법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고요. 도시개발 시행 면적이 만약에 100만 제곱미터 이상이다. 이 경우에는 공람을 먼저 하고 공청회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만약에 공청회가 2회에 걸쳐 개최되지 못하거나 개최되는 되었으나 정상 진행이 되지 못했을 경우 공청회는 생략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8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그리고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단서조항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원칙은 지정할 때 개발계획을 담지만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도 있다고 했잖아요. 어쨌든 지정과 개발계획 수립하는 경우에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중앙이나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대도시에 두는 대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고요.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심의를 받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 경미한 사항을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포함되는 사항은 경미한 사항이 아닌 중요 사항이에요. 앞서 살펴본 그러한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되지 않거나 면적이 종전보다 10% 이상 늘어나거나 줄었을 때 이런 것들에 빼고는 심의를 받지 않는다는 내용이 되겠고요. 2항 1항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교육환경영향평가의 협의나 검토, 심의 결과를 반영하는 그런 개발계획 변경들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경미한 사항으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게 중요사항으로 돼서 심의를 받았어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았는데 그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심의 의견과 이 영향평가의 협의 내용들이 충돌하는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이 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변경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심의를 생략을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2항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구단위 계획에 따라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이때도 심의를 거치지 않도록 되어 있네요. 3항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서 심의 전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경우 지정하려는 도시개발구역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 또는
국가계획과 관련되는 등 해당되면 자, 누구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관계 행정기관 플러스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구조. 자, 심의까지 마쳤으니까 이제 고시해야죠. 지정고시해야죠.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개발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를 하고 관계 서류를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하며 자, 각 지자체에다가 관계 서류의 사본을 보내서 마찬가지로 일반인에게 공람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지정의 효과인데요.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과 고시가 된 경우에는 해당 도시개발구역은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 그리고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된 고시된 것으로 본다. 두 가지입니다. 자, 국토계획법에 따라서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 그리고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네요. 다만 국토계획법에 따른 기존의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취락지구로 지정된 지역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될 수 있고요. 자, 제2항에 따라 방금 말씀드린 이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보는 사항에 대하여서 자,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군 관리에 관한 지형도면 고시를 해야 되는데 지형도면 고시를 바로 하지 않고 시행기간 안에 사업이 완료되기 전에만 지형도면 고시를 하면 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는 지역, 그리고 도시개발구역에서 자,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 형질 변경, 토개 채취. 자, 우리 국토계획법의 개발행위 허가 사항들이죠. 자, 1개월 이상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중목의 벌채, 식재 등 이런 행위를 하려는 자는 자,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발행위 허가랑 똑같은 거예요. 다만 응급조치인 경우에는 하지 않아도 되고요. 자, 그러면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요. 그 밖에 자, 위의 내용과 위의 내용을 포함해서 자, 지금 제가 2호가 이게 지금 생략이 지금 표가 밀렸는데요. 자, 6항은 지금 이 허가를 받지 않아야 되는 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있고 1호는 응급조치, 재해복구, 재난수습에 따른 응급조치하는 경우는 위에 5항에 따른 그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사항이고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행위가 제2호에 나와 있는데 이 표에 가렸습니다. 자, 그러면 자, 어떤 경우에는 또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느냐?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 간이 곤작물의 설치, 그리고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 변경, 그리고 도시개발구역에 남겨두기로 결정된 대지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도 허가를 받지 아니해도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5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고시 당시에 이미 자, 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 있었는데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서 행위 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나 사업에 착수한 자는 자, 신고한 후에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고요. 만약에 허가를 받지 않고 그 위반한 자에게는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고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는 자, 행정대집행 할 수 있습니다. 이 도시개발구역의 주민공람 공고 이후에 허가를 각종 개발행위 등에 대한 허가를 받으면 자, 국토계획법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를 받는 것으로 본다는 내용도 있네요. 자, 10조 지정의 해제. 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자, 구역이 지정이 됐는데 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다음 날에는 해제된 것으로 본답니다. 자, 어떤 경우냐?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된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했을 때,
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개발계획을 수립하잖아요. 개발계획 수립하면 개발계획의 세부계획인 실시계획을 만들어야 되는데 3년이 될 때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그 3년이 되는 다음 날에 구역의 지정이 해제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2호의 경우 자, 공사가 이제 끝났어요. 공사 끝났다고 알렸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이제 도시개발구역으로서 의미가 없어지고 바로 국토개법에 따른 도시지역으로 이제 관리가 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해제가 되는 거예요. 자, 아니면 환지 방식의 경우에는 그 환지 처분 공고일 이런 경우는 이 다음 날에 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1항. 자, 2항. 1항에도 불구하고 도시개발구역을 자,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어떤 경우냐? 언제 해제가 되느냐? 자, 구역 지정이 고시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개발계획을 수립 고시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그 2년이 되는 다음 날에 자동 해제가 되고요. 이때 규모가 3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는 5년입니다. 그리고 개발계획까지 잘 왔어요. 구역 지정이 됐고 개발계획도 수립이 됐어요. 2년 안에 개발계획이 수립됐어요. 지구 지정이 됐고 그런데 실시계획을 수립해야 되잖아요. 3년. 이건 똑같아요. 아까 우리 1항에서 살펴봤던 자, 실시계획 인가는 3년인데 3년 안에 역시 신청을 하지 않으면 3년이 되는 날 다음 날 지정 해제가 된 것으로 보고 1호와 마찬가지로 대규모인 경우에는 5년까지 봐주고 있습니다. 자, 1항이나 2항에 따라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의제된 경우 자, 이거는 일부러 해제시켰다기보다는 자동적으로 해제된 경우잖아요. 이런 해제가 의제된 경우에는 그 도시개발구역에 대하여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자, 이 도시개발구역 지정으로 인해서 도시지역이 됐고 또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됐잖아요. 그러면 해제가 됐으니까 이걸 이제 원상복귀 시키는 거예요. 도시개발구역 지정 전에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각각 환원되거나 폐지된 것으로 본다. 다만 자, 공사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공사가 진행됐을 경우는 도시개발구역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걔는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계속 관리가 되는 겁니다. 그 경우에는 뭐 종전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뜻이 되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제 의제된 경우 마찬가지로 지정과 마찬가지로 관보고시를 하고요. 일반인에게 알리도록 되어 있네요. 자, 오늘 도시개발법 첫 시간 제1장과 2장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3장 제1절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욱더 좋은 영상 만드는 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